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4월 18일 토요일 휴일 반납하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이 이번 주에 급락이 떨어지고 나서 바로 급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윗꼬리가 다는 모습으로 금요일을 마감했습니다. 대한광통신을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연착껏 가져오면서 이 윗꼬리도 예측하고 이 고가권도 예측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맞춰내갔습니까? 결국 이 세력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면서 우리가 계속 홀딩할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고점대까지 우리가 끌고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고점대에서 트레이닝 스탑 가격을 갖고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하단으로 이탈을 하면서 지금 유지선까지 밀려 내려온 부분입니다. 유지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유하는 관점일 텐데, 일단 대한광통신의 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 상승에 대했던 내용들, 이 부분들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대한광통신이 지금 현재 유지선에 와 있는데 유지선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여 줘야 될지, 또 어떤 흐름으로 나아가 줘야지 결국에 또 22,0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될 수 있는가,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중하게 좀 오늘 깊이 파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대한광통신이 만약에 이 유지선을 깨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 버린다면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기회에 대해서도 오늘 유지선 이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를 즉 월요일부터 대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또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이 상승과 하락의 반등에 대해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의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혹시나 급등한 부분들의 이 세력들이 추가적인 개미털기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까지 알아둔다면 오늘 내용 정말 너무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자, 그렇다면 지금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그 세력들과 유지선, 그리고 유지선이 이탈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오늘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볼 건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주말에도 이렇게 영상 준비하고 있는 저한테 기특하다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댓글로 반등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신다면 대한광통신 우리의 염원이 담아서 다음 주에 꿀반등 나올 수 있도록 꿀반등이라고 한 번씩 댓글 달아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광통신 투자 경고 세력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살짝 복습해보면서 가야 되는데, 먼저 이 구간을 좀 크게 봤을 경우에는 이 현재 구간에서 위로 이 횡보하는 형태로 만들면서 굉장히 첨예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여기서 왜 옆으로 기었냐면 이 경고 부분들 때문에 15,100원대가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냥 20% 넘게 급등을 시켜버리면서 경고를 그냥 당당하게 세력 형님들이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나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오고 나서 또다시 옆으로 기는 이 두 개, 이 종가상으로 또 3일 동안 거의 비슷해지는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빠지면 조정을 우리가 예상했었고,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또 급등을 예상했었습니다만 아래쪽 하락으로 좀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경고 세력을 이 구간에서 경고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 건데, 이날의 영상을 세 부분으로 쪼개가지고 연속적으로 들어본 다음에 제가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 경고는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고, 세력은 결국에 경고를 선택했습니다. 유상증자 할인율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이 대한광통신이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유지선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보유하는 관점이고, 이 유지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깨지더라도 3일안에 자, 여기서 유지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 좀 드렸고, 깨지더라도 3일 안에 회복하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번 영상을 보시면 이 세력 형님들은 이 경고가 들어갔으니 하방에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밀리더라도 이 유지선은 절대로 깨지 않겠다는 이 의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하면 20% 정도 할인돼서 가격을 받듯이 대한광통신이 조정이 20%를 준다 하더라도 유지선은 깨지 않는 그런 유상증자 할인 효과를 거의 만들어 버렸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 경고 세력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을 때 나중에 단기적인 급등 부분들 때문에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유지선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다음 주에 한번 봐야겠지만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한번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급등이 한 번 더 나온다면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 단기 차익 부분들에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하락으로 밀린다면 이 유지선을 유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라는 건 대역전밴드 매매 기법에서 유지선을 유지가 된다면은 계속 가져가자라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현재 유지선 이 빨간색 선을 깨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에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좋은가, 그리고 유지선이 그렇게 또 중요한가,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몇 가지 최근에 이 대한광통신과 함께 올라왔던 광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로라는 종목도 정지를 먹고 나온 후에 어제 빨간색 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상승 후에 밀림에서도 이 빨간 선의 유지선을 유지하다 보니까 추가적 급등이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종목을 보면은 광전자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원웨이로 한 방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텐베거가 한 파동에 올라와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급락이 떨어지고 나서 유지선에서 또 반등을 한번 보여주는 이런 기형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 광전자 말고라도 또 빛과전자라는 종목도 있는데, 빛과전자 같은 경우는 이 유지선을 계속 타고 가면서 유지선에서 지지받는 모습,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후에 또 역시 급락을 떨어졌지만 유지선에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결국에 이 상한가까지 꼽아버리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준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더라도 이 빨간 선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도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빛과전자까지 해서 유지선이 좀 중요한지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유지선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대한광통신이 어떻게 움직여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대우건설 패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 역시나 이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바로 보여주면서, 이때에도 대우건설도 이 세력들이 경고 예고를 계속 피해가는 아슬아슬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계속적으로 예고 한 번 없이 급등을 만들었었는데, 이 구간에서 상승을 만들어 보여주고 2만원대 정도 수준까지 고가를 높여준 후에 한 방은 아니지만 여러 방을 계속 두드러 맞으면서 유지선까지 맞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나서도 또 추가적으로 다시 밀어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개미 털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던 중, 유지선은 결국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다가 빵 하고 상한가를 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아직까지 유지가 된다고 볼 때, 대한광통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대한광통신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 하나가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대우건설과 비교했을 때 이 하락에 대한 폭은 이 상승의 폭에 대했을 때 전혀 무리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 광통신이 죽지 않는 상태고 지금 미국장도 반등이 나온 구간이라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밀렸다가 유지선을 계속 한번 버텨주면서 올라가 준다면, 그렇다면 대한광통신도 대우건설 케이스처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한광통신이 대우건설처럼 이 베스트의 흐름으로 간다 하더라도 유지선이 유지된 상태에서 쌍바닥을 한번 만들고 갈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요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반등의 고점에서 이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결국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깨져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났던 분들도 어느 정도 확정 수익을 챙겨 놓을 타점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유지선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에서는 유지선은 14,000원에서 14,5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유지선을 깨게 되면은 역전 밴드까지 다시 내려온다고 보는 이론으로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원칙위에서 14,500원과 14,000원이 깨지면 일단은 관리를 하고 나서 만원대 다시 재진입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 반등의 고점은 장중의 분차트라든지 수급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혹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유지선이 유지된다라는 부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주말에도 제가 공부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같이 함께 계속 공부해 보실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대한광통신을 비상금 다 때려박아 사야 된다고 7,000원대부터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이 매도하는 타점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면 하루하루 공부를 하면서 최고점에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우리가 공부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할 때 매수 타점 말씀드리고,
고점에서 제가 매도하는 부분도 타점 말씀드리니까 혹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시거나 이 유지선이 깨지는 부분과 반등 고점을 제가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타점 신청됩니다. 그러면 저희 채널 전세 역전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지선의 이탈 시에는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전세 역전 매매 기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세 역전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기회와 역전 밴드의 가격대에 대해서 예시까지 한번 들어가지고 마무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아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가에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 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역전밴드 매매 기법을 보셨다면 지금 대한강통신 차트를 딱 보시면 어디서 이제 밀리게 되면 잡아야 되는지 눈에 딱 보이실 건데 이 역전밴드 구간에 유지선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이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기법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수익을 내는 이 기회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이 역전밴드에서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고점을 추가적으로 올리는 케이스도 있고 고점 높이고 나서 아래쪽으로 밀리는 케이스도 있고 또 기어버리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 세 개의 케이스를 다 하나씩 본다고 치면은 먼저 신고가를 내는 이 패턴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갔다가 유지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니 역전밴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고점을 높이고 나서 다시 빠지는 로보티즈 같은 케이스도 본다면 현재 이렇게 강하게 사온 흐름에서 유지선을 깨고 내려와서 역전밴드에서 매수했을 때 이렇게 전고점을 한번 뚫어주듯 빠지는 이런 폭의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러지 않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우리기술 같은 이 최근의 종목도 현재 구간에서 빠져가지고 유지선을 깨고 내려가다 보니까 역전밴드에서 2만원권에서 매수를 하면 이게 굉장히 짧아 보이시겠지만 25% 정도 수익이 되는 거고 이 구간에서도 30% 가까이 수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해서 대한강통신도 우리가 위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강통신을 그래서 이 역전밴드의 가격은 알아둘 중요한 이 가격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역전밴드는 만원에서 11,000원 설정하시면 되고 유지선은 14,000원에서 14,500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좀 관리를 하시고 이 고점이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흐름이 나와줘야기 때문에 이 신고가가 나올지 또 아래쪽에 고점을 맞고 밀려 내려올지 이 부분은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문자로 한번 보내드린다고 했고 이렇게 우리가 주말에도 하루하루씩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한 내용 우리가 함께 공유도 하고 또 구독해 두시면서 앞으로 같이 공부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가격대들 제가 14,000원과 11,000원 알려드렸듯이 이 구독만 하셔도 이 가격대로 여러분들 대응하신다면 혼자서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다. 단 이 구간에서 깨지는 걸 잘 확인을 못하겠고 또 이 구간에서 매수할 때 내가 일하시면서 잘 못 받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리고 전세 역전과 함께 너 하는 말이 좀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같이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되니까 제가 이런 변동 구간이나 매도 타점 구간에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번 마지막으로 눌러주시고 월요일날 반등이 또 급반등 나올 수 있게 기도하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